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앤서니가 병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태어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제 전작을 몇 시간 전에 보고 왔으니까 그렇다면 설마 네가 약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런 접점을 찾는 재미가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있을 것 그런 같네요.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러니까 그 병원 씬에서 그럼 제가 그때 설마 나이도 얼추 되는 것 같은데라고 그때부터 이제 전작을 본 사람으로서 알게 되더라고요. 일장일단 그런 있다. 재미는 있었어. 일장일단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 영화였으면 약간 이런 것도 집어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어렸을 때 기억 안 나겠지만 괜히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갖고 불만 보면 흠칫흠칫 놀란다든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요소. 아니면 지나가다 갈고리 같은 거 보면 경기 막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알지? 갈고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든가 막 그럴 수 있지. 갈고리를 좋아하고. 아니, 네네. 방에 락밴드 포스터 아니고 후크 이런 애 붙어. 갈고리 캐릭터들 막 다 수집해놓고 막 원피스 크로코다일 막 붙여놓고 막 비슷하잖아요. 왜 걔도 모래로 사르륵 없어지고 막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시의 의지 맞네요. 시의 의지. 아니 뭐 이거 오늘 약간- 원피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약간 골드킹까지 더해가지고 약간 골드 씨 로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제 어린 시절에 좀 3대 공포 캐릭터 중 하나가 부활했다. 저는 공포 영화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하나 네. 부활했다는 점에서만도 뭐 저는 좋았었고 그 전에 캔디맨 안 봤으면 원이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저는 주인공 캐릭터가 직업이 이제 현대 미술 작가로 나오잖아. 네네. 네네. 캐릭터에서 좀 얘기해 보면은 요게 굉장히 좀 좋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하고 남들이 봤을 때 좀 타고난 재능으로 소위 운빨로 먹고 살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 그렇죠. 요런 부분의 간극을 참 잘 표현했다. 요 영화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약간 뭐 예술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주인공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심리들 이런 거 잘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끌리는 주제 의식을 찾아가지고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 약간 다소 뭐랄까 조금 뻔하고 아니라고 약간 얄팍한 주제 의식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표현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직설적이고 좀 적나라한 결과물, 뻔한 결과물이 나오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가진 주제 의식에 대한 고민도 약간 거기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네. 감독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방송에서도. 근데 이게 여러 형태로 뭐 영상 분야나 아니면 창작에 필요한 분야에 우리 친구분들도 몸을 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창작이라는 게 왜 스스로 내가 가진 그냥 영감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 만드는 건데 네. 노력은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솔직히 평생 동안 자기가 보고 듣고 뭐 막 약간 영감을 얻은 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인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도 안 뺏기고 새로운 것들을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거는 뭐 네. 그럴 수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이 아니면 어디서 조금 자기가 알게 모르게 좀 뺏긴 것들 그 가운데서 자신만의 고민 뭐 아니면 자기만의 메시지 더해가는 과정이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주인공이 미술 작가는 설정 통해 가지고 전체 이야기에 좀 잘 녹여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거기 이어서 그리고, 그 미술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얄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맞아.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이게 살인 사건 때문에 화제가 되고 세간의 주목을 맞아. 받으니까 그거를 딱 뒤집어가지고 당신이랑 좀 그렇지.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흥미가 보니까.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동시에 이 영화 자체도 왜 우리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1922년작 캔디맨 1편의 정식 후속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이어가면서도 어떤 부분은 또 새로운 것을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영화를 만들면서 그 너무 다 똑같게만 만들면 뭐야 똑같잖아 뺏긴 거잖아 막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아예 또 새로운 것만 다 넣어버리면 이거는 후속작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어떤 작가의 고민 감독의 고민 같은 것들도 조금 그 주인공의 직업에서 조금 녹여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치되면서 좀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아니, 저는 그 화가라는 게 좀 재밌었는 게 어떻게 보면 네네. 약간 그 그림 그리는 게 그 앤서니가 보면 약간 광기에 휩싸이는 거 보면 맞아. 그 영매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 아, 맞아요, 화가가. 맞아. 예, 그래서 약간 무당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그 캔디맨을 불러낸다는 게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약간 변호사거나 의사거나 요리사는 좀 안 어울려. 그런 맞아. 거 보면 요리사가 갑자기 캔디맨을 뭐 부를지 모르겠다. 한마디 설명이 요리사의 없어서. 캔디맨. 후라이팬에다가 캔디를 막 부어놓고 막 볶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캔디맨 5번 볶음만 나온다고. 아니 그 5번 뽑고 그 중간에 그 면도칼 몇 개 집어넣고. 굴소스랑 케첩이랑. 아 근데 이게 화가인 것 자체가 좀 복선인 게.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원조 캔디맨도 화가였잖아. 그렇죠. 맞아. 오리지널 캔디도 화가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은 이제 자기 작품 앞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이제 자기 이름이랑 작품을 언급해 주니까 앤서니가 시군스를 맞아. 웃으니까 앞에서 앞에서 이제 놀래잖아. 너 지금 좋냐고 지금. 맞아. 근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렇죠. 맞아. 왜냐하면 캔디맨도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멋진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복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가기 때문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직업인데 약간 캔디맨이 손이 잘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간 보고 있으면은 조금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 재밌었고, 마블 특집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 속에서도 홍보용 캐릭터로 전락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캡틴 거듭나는 이야기가 그려지기도 했고, 실제 코믹스 역사에서도 냉전 시대에 미국을 찬양하는 용도로 그냥 스테레오 타입의 히어로로 캡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MCU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히어로들이 캡틴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사가 합치되면서 이제 약간 팬들과 관객들한테 더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캔디맨의 설정이나 옛날 캔디맨 1편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지금 리부트된 영화 속에서 이 캔디맨이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 이 주인공의 입장, 서사 같은 것들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 겹쳐지게 보이는 부분들. 영리하게 잘 표현. 인수인계를 이렇게 잘 하고. 자, 봐라. 네 캔디맨 해야 될까? 네 캔디맨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니도 그림 그리라 하면서 약간 그러면은 그 세탁소 아저씨가 인수위원회 인수인계를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니 인사과. 친히 썰어주시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 둘 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이 미술을 하고 한 명 세탁소를 해가지고 자리가 떨어진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니도 재능은 충분하니까 니가 자가 캔디맨 되는 거 좀 도와줘라 옆에서. 그런 거지. 올해 캔디맨 진짜 안 들어오네. 사람이 없다. 네, 그런 박점 부분들은 되게 좋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합치가 되는 부분들, 막 약간 이 시리즈물의 역사와 이제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의 서사가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 굉장히 재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아니 저는 그 미술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네. 미술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 그러면은 네네. 그 주인공도 화가고 이제 여자친구도 큐레이터죠. 큐레이터. 집에 미술 작품들이 좀 많기도 한데 네네. 그게 조금 폭발을 했던 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쯤에 네. 그 주인공인 앤서니가 그 자기를 깠던 미술 평론가 여자한테 가서 인터뷰를 받잖아요. 인터뷰를 받는데 그 여자도 어차피 미술에 좀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앤서니가 진정한 캔디맨으로 약간 각성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까지 약간 그 OJT 그러니까 온도 잡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시계 보니까 얘가 캔디맨 하면 되겠는 거야. 확실하게 거울에서 자기 모습이 캔디맨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순간이 인턴십인 거 이제 인턴십 올라. 이제 캔디맨 제대로 하면 3개월만 딱 해봅시다. 노란 견장 뗐네. 요 거울이 그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앞으로 쓰면 되는 거울이니까. 내일부터 이 거울 쓰시면 됩니다. 아이씨. 그래서 그 거울로 출근했나요? 네,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앤서니가 거울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하려 하잖아요. 그 거울을 많이 그렇죠, 보고 있다. 맞습니다. 그 안에 비친 모습이 자기가 캔디맨이랬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미술 평론가 집에 보면은
네.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림이 공간적으로 나뉘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아, 미술 그래요? 장치가. 네, 뭐 이렇게 네모가 네모 이렇게 분열된다든가. 뭐 공간 안에 공간이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거는 좀 제가 억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앤서니가 앉아있던 의자가 모양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가구로 쪽쪽쪽 생겼는데 그게 약간인데 그 의자 같아요. 그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저기 뭐야 몬드리안이라고 있었죠. 아 몬드리안. 네네. 네네. 네, 불란서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불란서 화가로 아시는데 아 불란서이죠. 저쪽 화란입니다. 화란 화가입니다. 네. 화란 어딘데? 화란이 어딘데 이 새끼야.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그림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흰 맞습니다. 거, 까만 거 이렇게 해서 그 뭐 많이 옛날 과거에 가전에도 많이 사용됐었는데 몬드리안 라인업. 맞습니다. 그 사람 작품을 그대로 약간 해석해서 만든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 네모가 쭉 나오고 이렇게. 근데 앉기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의자하고 약간 형태가 비슷한데 리뉴얼된 게 있거든요. 아, 이렇게 네네.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거. 아, 네. 그래서 아마 그 의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앤서니가 그렇구나. 앉아있던 의자가.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공간감을 좀 많이 극대화한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렇구나. 앤서니가 나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뭐랄까 이게 직업적으로만 미술을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미술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 아 그렇죠. 네. 맞죠. 네.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가지고 논 게 아닌가. 이것저것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좋았는데 반대로 그런 거는 좀 새롭다 그랬는데 저도 이게 공포영화다 보니까 네네. 구식 메타포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떤 부분? 새롭다고는 못 하겠는 게 너무 구식이라 가지고 뭐 네. 뻔한 거 있죠. 엘리베이터 고장 나는 거. 그렇지.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나 진짜 궁금해. 그 약간 뭐랄까 캔디맨이 그 뭐 조정실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막 누르는 거야 고장. 근데 캔디맨은 어차피 CCTV 안 나오니까 직접 눌렀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 같이 타고 있었다면? 오. 그런가? 근데 그거는 약간 영화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환상으로 나오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문이 갑자기 안 열린다든가 이것도 아. 어떻게 문 닫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문 잠그고 막 야 그건 사이코 키네시스 이 새끼야. 그까지 간다고. 아니 그런 게 요즘에는 좀 뭐 너무 제가 이제 IT가 됐고 첨단화가 됐고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서 그런 요소들이 나오면 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알지 오히려 첨단화가 됐기 때문에 자동 잠금. 그렇지. 이렇게 아이폰으로 이렇게 탁탁 누르면 잠기고. 아니, 시리아 커튼처 뭐 약간 이런 거. 시리아 엘리베이터 멈춰줘. 네, 캔디맨. 엘리베이터를 멈춰드리겠습니다. 그 CCTV에 소리 안 나니까 그냥 멈추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그 첨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김수пол님 술 처먹고 그 집에 그 번호키 그 번호 까먹으면 당장 문 안 열리잖아.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죠 아니, 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저 너무 좀 전형적인 거 저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이제 앤서니가 전시회를 한번 처음에 열잖아요. 그 유리로 그렇죠. 작품 낸 거를. 근데 거기 뭐 혹평을 받게 되는데 네네. 거기에 그 갑자기 백인 학생이 한 명 등장을 그렇죠. 되게 아, 예쁘네. 여자애. 네, 그런 킹카 같은 애. 어. 딱 나오자마자 얘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원래, 누가 봐도 그렇죠. 원래 공포. 그렇죠. 사망 플래그죠 그거. 공포 영화의 예쁜 여자는 항상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안 죽고 그냥 가길래 내가 너무 그런데 나를 세웠구나. 반성을 했군요. 맞았어요. 나를 내가 그런데 너무 나를 세웠구나. 근데 완전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나오죠. 학교에서. 죽으러 나왔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사이코패스. 혼자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죠. 같이 갈 그 길동무들 같이 데리고 왔죠. 제 몫을 하러 왔구나.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좀 너무 구식. 영화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 구식 스테레오 장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는 좀 별로였습니다. 네네. 그럴 수 있지. 다른 분들은 뭐 캐릭터 같은 것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맥코이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면서 다 괜찮았는데 네네. 딱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좀 못 참거든요. 또 답답한 거. 아니 그러니까 앤서니가 점점 캔디맨에 심취하게 되는 것까지는 그래 막 영화에 막 빠져들고 막 있었는데 네네. 벌에 쏘인 손이 누가 봐도 이거 무슨 아파 보이는데. 무좀 심한 사람처럼 막 썩어 들어가고 막 괴사되고 있는데 맞아. 얘가 빨리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러지 싶더라고요. 저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왜 병원을 안 가지 저 새끼 저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독이 시켰다 그러려고? 알지. 이게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러니까 그걸 봉제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게.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 아 이거 지금 가서 이게 진찰 받으면 의료보험 안 돼서 비쌀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죄송한데 개소리였는데 이거 진지하게 받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제일 놀랍다. 아 그 생각 진짜 했어. 진짜 했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병원에 그 얼굴까지 올라올 정도로 심각해져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진짜 마지막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으면 진짜 그 박차고 일어날 뻔했어요 극장에서.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었다. 병원 가자. 네. 캔디맨 5번 불러서 나오면 병원 가자. 병원부터 가자. 병원 가고 죽여라. 니손 와 이랬노? 하면서 니 빨리 병원 가자. 하면서. 아니 물론 이제 그 손이 잘린 그 원래 캔디맨처럼 좀 점점 변해가는 약간 앤서니의 그 의식 세계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고급지다잉. 근데 너무 그냥 저 아픈데 그러니까 그 걱정 많은 보는 사람들하고. 걱정 많은 이게 나이 들면 걱정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저 어쩌나 저거.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감기 기운만 살짝 있어도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 받고 약 먹어야 되는데. 저씨 피가 철철 나가지고 막 골마드 가는데 저걸 병원 안 간다고?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기침 한 번만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병원은 갔다 왔나 다 번씩 물어보는데. 약 먹나? 병원 갔다 왔나? 들어가서 쉬라 마이크 하는데 그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렇지. 보이는데도 옆에 그 걱정하면서 가라는,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 빨리 병원 가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지? 그 병원 가면 돈 많이 드니까. 지 돈이거든 그거. 여자친구. 맞네. 여자친구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잖아. 그거였네. 그거였네. 저거 병원 간다 하면 왜 하지?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지. 저거 잘못하면 한 100만 원 깨지겠는데 하면서. 그렇지. 그 여보 조금 참아봐 하면서. 잘 씻어봐 물에 하면서. 소독 잘하고 하면 되지. 어찌됐든 그 괴사되었던 그 손을 뭐 마지막에는 결국엔 자르잖아요. 그렇죠. 잘리게 되는데 이게 저는 저 같은 약간 슬래셔 무비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 이렇게 이 지경이 돼서 자르면 무슨 소용이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끈할 때 자르는 게 좀 더 이펙트가 너무 갔나?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건 저 경찰 신고해. 그래, 방송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영화적인 요소로서죠. 영화적인 요소로서. 그렇군요. 실제로는 네네. 절대 안 되죠. 네. 예, 무섭네요. 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다. 네네. 부분적으로. 일부러 신경이 거슬리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것 같아. 그럴 수도 그것도. 있죠. 그죠? 네. 관객들을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하고. 계속 앤서니가 계속 그 캔디맨의 계속 캔디맨처럼 심취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 뭐지? 이 씹덕이 이제 하나에 빠지면은 몰두하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덕업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자기 소개였나요? 아니요. 씹덕들. 그리고 저 그 다른 캐릭터 네네. 세탁소 그 버크의 세탁소 주인 아저씨. 버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아까도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이 좀 이게 좀 그 주인공 앤서니의 좀 매력을 좀 반감시켜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래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요? 처음에는 이게 앤서니한테 그 좀 약간 정보 전달만 해주는 그냥 약간 NPC 같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게임에도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대한 설명해 해주는 이장이 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NPC 같은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전생했더니 연쇄살인 엄마였던 건에 대하여. 근데 마지막 후반에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너무 정신 못 차리는 그 앤서니를 자기 마음대로 막 강제로 막 붙잡아서 막 손 자르고 갈고리 끼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약간 뒤에 그 앤서니가 진짜 캔디맨화 돼가지고 막 경찰들을 막 도륙하고 할 때도 그러니까 앤서니가 뭔가 그 버크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약간 자주적인 악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멋있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캔디맨 원에서 원에서 그런 카리스마가 좀 있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 스스로 약간 캔디맨의 분노에 감화돼서 약간 내가 다음 캔디맨으로 인수인계 받겠다.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뭔가 I am 캔디맨. 근데 뭔가 주인공 약간 그 뭔가 약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 막 못 맞아. 차리잖아요. 약간 약간 그 그런 하기 느낌. 싫은데 뭐 일부러 억지로 막 강제로 손 잘라가지고 막 하기 싫은데 어. 억지로 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드라마 DP에서 약간 너 DP 좋아할래? 약간 이랬을 때 뭐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 그러니까 제가 캔디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지? 이게 뭐 1, 2, 3까지 나온 이 프랜차이즈화는 그 공포 캐릭터로서의 간지가 안 난다 이 말이지. 예. 그렇지 맞아. 존재감의 어떤 무게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좀 안 느껴지게 돼가지고 이 버크가 마지막에 너무 강렬했던 게 요 캐릭터의 매력을 좀 반감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어요. 아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여자친구 브리아나가 이제 경찰차에 타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앤서니로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왔을 때 뭔가 간지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던데 좀 마지막에 이렇게 싹 맞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쫙 그때뿐이었어. 우리 정락토님이 좋아하는 피맛도 좀 보여주고 거기서 아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다 싫어 아주 그냥 다 싫구나. 신고해라 경찰서죠. 경찰서죠. 지금 저희 아니, 방송하고 내가 있는데 여기 연쇄살인범 사이버컵에서 여기 방송에 있습니다. 아니 싫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부족했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그 영화에서 피를 찾는 게 아니라 영화들을 그만 찾고 저 어디 저 선지국 맛집을 가가지고 아 참고로 참고로 선지국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 냄비 그득 담긴 걸 좀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양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피순대 같은 거, 피순대 이런 거 좀 먹고 오세요 가서. 아, 좋아하죠. 네네. 진짜 완전하겠네요. 다른 분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영화를 하면 이제 뭐 그 메시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메시지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네네. 알겠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캔디맨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그러면 뭐 인권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제대로 하는 봤군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주 제대로 알아먹었네. 제대로 알아먹었는데. 근데 그게 뭐랄까 흑인 인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 급부로 약간 백인은 나빠요라고 좀 보이는 같은 그런 게 좀 너무 심해서 제대로 봤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관객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인상적인 장면을 좀 꼽아보면 완전히 그 아까 우리 닥터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캔디맨의 모습으로 변한 이제 앤서니가 정신을 잃으니까 이제 그를 안고 울부짖고 있는 브리아나가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 뒤늦게 도착한 지원병력 경찰 이 사건 장소로 도착을 하자마자 문을 열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캔디맨 복장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앤서니가 그렇죠. 바로 총을 쏴버리잖아. 그런데 그런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총을 쏜 경찰의 모습을 카메라가 직접 담지를 않고 그림자로만 보여주는 장면이 맞아요.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 흑인들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해자를 일부의 인종으로 한정짓지 않고 누구나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물론 이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상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기게 돼 있지. 그리고 뭐 흑인 주인공이고 흑인 뭐 감독이 또 그런 메시지를 흑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결정적인 그 장면에서 이제 그 흑인을 쏴죽인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잖아 그 장면이. 근데 그 흑인을 쏴죽인 경찰이 어떤 인종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는 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여주는 거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캔디맨은 거울에 비쳐서 나오잖아.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자의 경우도 어쨌든 벽에 비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비친 거를 보여주면서 자 이제 누가 괴물이지?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도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 중요한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결국에는 거울을 보고 내 스스로 우리 신PD가 얘기한 것처럼 캔디맨 네. 5번 외쳐야지 네. 이제 캔디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들을 만드는 게 과연 누구인가? 모든 그렇죠. 비극을 만드는 게 누구인가? 순환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네. 뭔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상황들, 현실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요인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한테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아니 그래서 좀 보면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백인이 좀 나빠요. 그냥 뭐 백인은 차별 당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걸 그렇게만 나눈다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의 브리아나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큐레이터들을 모아서 그렇죠.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는 위기를 주고 그쪽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거는 그 앤서니잖아요. 그렇지, 본인이지. 네, 본인이죠. 그래서 이러면 뭐지 약간 서로 까기 인형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그런 좀 메시지라고 할까? 그 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평론가가 이제 처음에는 까다가 네, 이제 네. 좀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평론가 집에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를 잘해주겠다라고 하자.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싹 바꾸는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평론가들 뭐 이제 대중의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렇게 그걸 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으로 영화가 흑인 차별이나 뭐 과잉 진압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과잉 진압으로 죽을 때만 이렇게 반짝하는 뭐 예를 들면 블랙 리브스 매터 맞아. 그 지금 사실 그 운동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극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패션 PC 같은 느낌. 우리 그런 신PD가 것들? 평소에 하는 것처럼 패션 PC. 그렇죠. 열광자. 아니 심지어 그 블랙 리브스 매터가 한창 핫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저 명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거 이제 시위했잖아. 블랙 리브스 매터 흑인도 권리가 있다고. 나는 네네. 그걸 보면서 와 내가 그때도 한번 좀 까는 발언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 저게 저걸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시위까지 한다고? 이제 저거 진짜 그야말로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평론가 씬이 좀 그런 쪽 그러니까 김숙불님 말처럼 뭐 양쪽 모두 까기라기보다 관심이 반짝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뭐 그렇죠. 좀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캐릭터는 저 인종을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사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평론가는 제가 느끼기엔 사회 쪽을 비판하는 캐릭터. 네. 뭐 우리 그런 신PD가 쪽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 나타내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죠? 그렇죠. 패션 PC. 그렇게 그렇게 그 뭐냐 화제가 되었을 때만 반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계급 차별이나 뭐 인종 차별 같은 문제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그러니까 맞아. 그 이면에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니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계속 남아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그것도 같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헐리우드 쪽 영화를 보면 이제 약간 미국 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맞아요. 표현하는데 전혀 관계없지만 저희 한국 남자도 엄청 많이 차별당합니다. 그 방탄소년단하고 비교당해가지고 방탄소년단 보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비교를 당하더라도.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는 비교해 거예요. 주시면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김숙불님? 지금 아니, 이야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차별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아미짱. 아니 그래도 그 BTS로 되는 게 낫지 그 강남 스타일로 비교되는 것보다는 BTS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싸이랑 비교보단 낫다. 어허. 그건 영광이지.